이 차는 뭐예요? 사장님 차예요? 네. 벤츠인데요? 종류가 뭐죠? S클래스인데요. 97년도 거. 뒤에 저 차는 뭐예요? 저것도 좋던데. 보증금 5,000원에 인테리어 3,000원. 고깃집을 3천만 원에 차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원금 회수도 다 끝났고 평범하게 이제 가는 중. 그럼 한 달 수익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1억 정도 팔면 한 요건 남지 않을까요? 3천 정도? 네. 30살 나이에 성공하셨네요. 아니요. 그 성공이라는 단어가 제일 위험한 단어. 거기에 취하는 순간 이제 끝나는 거예요. 좀 이제 좀 괜찮은데 이런 그 위안을 딱 삼는 순간 사람이 앞으로 못 나가요. 계속 달려요. 5대 4인분에 밥 3개요? 여기는 추가도 이미 아, 저 이제 초벌하려고요. 아, 이 집으로 하는 거예요? 네. 아, 이거 참나무인데 하나씩 순 옆에다 낑겨 넣거든요. 아, 얘가 향이 좀 좋아가지고. 카메라 그 순. 밖에 연기가 자욱하네요. 일부러 이렇게 빼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한 종류네요. 음식은 냄새가 일단 나야 돼요. 여기 고기 맛이 좀 어떤가요? 담백하고 부드럽고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홍준서라고 하고요. 김포 통진에서 고깃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게에서 주무신 거예요? 네. 저희 깔아놓고 지금 자고 있는데. 아, 가게 안에 숙소가 있는 거예요? 네네, 저는 계속 쭉 여기서 자고 있었고요. 집이 원래 그러면 어디? 서울 서대문에 그 연희동에 있고, 가게에서 이렇게 주무시는 이유가 있나요? 가게에서 있으면 이제 왔다 갔다 시간도 좀 절약이 되고 가게 생각만 하니까 나름 좋을 게 많아요. 월세도 안 나가고. 오픈이 몇 시? 12시요. 지금 11시인데 네네. 이제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네. 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직원분들인가요? 네, 다 친구거든요. 야, 제 친구야, 친구.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 준비해야 돼가지고. 이런 소개 좀 빨리 해드려. 준비를 먼저 좀 준비하기 전에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같이 이제 일 도와주러 여기 김포에 비전 있는 친구에서 같이 따라왔어요. 평소에는 한 4명 정도 같이 지내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왔다 갔다 해요. 같이 잘 때도 있고요. 지금 숙소에 네. 컴퓨터랑 뭐 다 있네요. 옷이랑. 아, 네, 이건 이제 가게에서 이제 송금하거나 이제 일 네. 처리할 때 필요해가지고 원래는 여기가 처음에 올 때 여기 룸이었거든요. 그래서 테이블이 이렇게 다 있었는데 저희가 다 뺐어요. 위에 환풍기도 다 막아버리고 지금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1년 한 4개월? 그 정도?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는 한 1억 정도 나오고요. 근데 테이블이 많이 없던데 12개로 하거든요. 12개에서 1억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죠. 그 전에는 배달 장사 했었고요. 마트 캐셔도 해보고 별의별 일을 다 하긴 했었는데 코로나 때 좀 넘어오게 됐어요. 손님 오기 전에 이렇게 시켰는데. 어떻게 하다가 고깃집을 이렇게 하게 되셨어요? 저희 부모님 원래 고깃집 하셨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10몇 년, 20년 동안 이렇게 해온 게 있으니까 남들보다는 좀 빨리 성공할 수 있겠다. 그래갖고 그냥 하던 거 해야겠다 해서 고깃집 하러 온 거예요. 배달도 고기만 팔았고. 근데 워낙에 안 남아가지고 창업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신 거예요? 친구 둘이 저한테 장사하자 그래가지고 투자해줬어요. 돈 자기네가 된다고 네. 하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알겠다고. 보증금 5,000원에 인테리어 3,000원. 고깃집을 3천만 원에 차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원금 회수도 다 끝났고 평범하게 이제 가는 중이죠.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샴푸 짜갖고 들어가네. 친구들이 투자를 잘했네요. 사장님 매출 1억까지 올렸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2호점도 2월달쯤에 오픈할 계획인데 거기도 같이 들어가요. 애들이 돈 넣고 제가 운영하고. 근데 3천만 원이면 사장님도 돈을 구할 수 있었지 않을까요? 딱 3천만 들어갔으면 그렇긴 한데 보증금도 들어가야 되고 그때 또 코로나 한창이어가지고 저도 그게 기회다 싶어서. 근데 이런 말 해도 되나요? 근데 하실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장사가 안 되는 가게들 가보면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나라 경제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근데 사실 그거 이유 갖다 대기 나름이거든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저희 엄마 아빠 장사할 때 제가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세돌 바둑을 해갖고 가게 장사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보고 느낀 게 사람들이 회피하려고 그러는구나 이거를. 아무리 경제가 힘들어도 사실 되는 가게들은 더 잘 되잖아요. 뭐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안 된다기보다는 그 가게가 못하고 있는 거죠 제대로. 외부에서 안 되는 요인을 찾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결과적으로는 가게는 계속 안 되고 아이템은 좋은데 뭐 때를 잘못 만났다는 건 좀 이상한 소리를 갖다 붙이긴 하죠.
근데 그럼 이렇게 씻으면 샤워는 어떻게 하나요? 밤에 헬스장 가가지고 씻거나 사우나 가서 씻거나 어제도 다 갔다 왔어요. 볏짚 모아둔대. 아 이렇게. 우리 이 볏짚이 바로 쓰는 게 아니고 이게 마르면 마를수록 더 좋거든요. 아 말은 마를수록. 네, 더 향이 좋아요. 아 캠핑장처럼 돼 있네요. 예,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창업 비용이 3천만 원밖에 안 들어갔다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돌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네. 근데 보통 이런 데다 자갈 깔 때 인테리어 업자한테 말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필요 없는 돈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이거를 요 앞에 가면 석재상 같은 데 가서 덤프로 날라달라고 하면 갖다 줘요. 톤 단위로. 엄청 싸거든요. 저희가 바꾼 거는 벽지 새로 한 거랑 테이블 새 걸로 바꾸고 의자는 또 원래 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최대한 저렴하게 할 수 있게끔 잘 찾았네요. 그쵸. 바닥 걸리면서 최대한 시설이 돼 있는 데 들어가요. 예를 들면 나간다는 사람 있으면은 이사 비용이라든가 그 정도 돈 챙겨드리면 그거는 나쁜 게 아니고. 그 정도는 챙겨드리면서 네.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찾아라. 그쵸. 근데 아. 권리로 막 5천, 1억 이렇게 갖다 받고 들어가면은 힘들지 않나. 회수가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사람들이 좀 그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처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네. 왜냐면 그 들뜬 마음이 미래지향적으로 좋은 그림만 그리잖아요. 그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가면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남의 돈을 뺏어와야 되는 건데. 근데 그거를 돈 뺏기는 사람도 만족시켜야 되고 가져오는 사람도 만족해야 되면은 그게 보통 마음으로는 힘든 거잖아요. 아. 네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약 되냐고. 저희가 예약은 따로 안 받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테이블이 묶여서 손님을 안 받는다기보다는 예약을 안 하고 오시는 분들이 더 많다 이거죠. 날 추울 때는 바깥에 있는 거 3개는 또 안 쓰거든요. 아 지금 바깥에도 있네요. 3개를 안 쓰고 그 안에 거 9개 받고. 추워도 나는 저기 앉겠다 하시면 열어드려요. 근데 100이면 100다 힘들어 하시죠. 근데 매출이 한 달에 1억이면 하루에 얼마 정도 파는 거예요? 평일에는 한 200 정도 꾸준히 쳐줘야 되고 주말에는 한 하루에 한 600씩은 쳐줘야. 쉬는 날 없는 거예요? 월요일에 쉬어요 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은 파김치 당도거나 그럼 쉬는 게 아니잖아요. 쉬긴 쉬죠 뭐. 저희 12시 안 일어나니까. 사실 저는 생각하는 게 좀 그런 거예요. 지금 몸이 힘들잖아요. 그게 몸이 힘든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40, 50 넘어갔을 때 막말로 주머니에 돈이 없고 가족이 없고 이러다 보면 되게 초라해지더라고요. 그 모습이 저는 더 지옥같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게. 근데 몸 힘든 거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장사가 안 되는 집도 잘 되는 집도 약간 배울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면은 일단은 직원이 많은 집부터 가요. 그리고 그 직원이 웃고 있는지 100이면 100다 안 웃어요. 그런 가게들 별로 오래 못 가요. 근데 직원들이 활기차고 그리고 손님들도 막 웃고 떠들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 음식 맛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애들한테 항상 고맙고 저 믿고 계속 따라가 주니까 그게 제일 고마워요. 여기는 그럼 주로 어떤 메뉴가 팔리는 거예요? 저희는 삼겹살, 목살, 우대갈비가 주거든요. 저랑 같이 있는 친구인데 아 투자하셨다던? 네네. 아, 주말 같은 때만 바쁠 때 나가서 도와주거든요. 그럼 평일에는 어떤 거 하세요? 뭐 안 해요? 그 친구가 이제 약간 배짱이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럼 지금 여기 매출에 대한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럼 한 달 수익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1억 정도 팔면 한 요건 남지 않을까요? 3천 정도? 네 거기서 이제 나눠 가지시는 거네요? 그렇죠. 30살 나이에 성공하셨네요. 아니요. 그 성공이라는 단어가 제일 위험한 단어. 거기에 취하는 순간 이제 끝나는 거예요. 좀 이제 좀 괜찮은데 이런 그 위안을 딱 삼는 순간 사람이 앞으로 못 나가요. 계속 달려요. 부모님이 어떻게 돈 벌어 왔는지를 제가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식당 가면 나였으면 이렇게 할 텐데. 그러니까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손님이라면 어떤 가게를 많이 갔지?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뭐가 보여요. 갑자기 어느 순간. 깊어지면 약간 망상 아닌 망상 비슷하게 해서 시뮬레이션이 막 머릿속으로 돌아가고. 귤 하나 드실래요? 감사합니다. 애들이 그려나가고. 아 그린 거요? 지금 여기 앞에 계시는 분들 다 손님분들이에요? 네 그러실 거예요. 지금 차 안에서도 아마 계실 거고. 왜 안 들어오시는 거죠? 아직 시간이 안 돼가지고. 12시에 정확하게 오픈하는 네네. 거예요? 사실 다른 데도 뭐 11시 50분 되면 받기도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꼬여요. 하루 일과 자체가 다 틀어져요. 손님들이 앞에서 딱 버티고 있으면 애들 불편하잖아요. 맞아. 쟤네들이 등 따시고 쟤네들이 배부르고 쟤네들이 웃어야 제가 웃어요. 야 이거 다 받은 거야 일단? 일단은 기다리신 분들 지금 대기표를 다 해드리거든요. 대기번호 1번이야. 1번이세요? 여기 편하신 자리에 앉으시면. 번호표 받아야 되나요? 지금 오셨을까요? 네. 바로 왔네. 네네. 대기번호 2번이야. 4번이야. 5분 맞으시죠? 네. 5대 4인분은 밥 3개요. 여기로 추가도 이미 미소부터 가능하세요. 배달비 1분이랑 삼겹살이. 사장님은 어떤 역할 하시는 거예요? 아 저 이제 초벌하려고요. 아 이 집으로 하는 거예요? 네. 요거 참나무인데 하나씩 순 옆에다 낑겨 넣거든요. 얘가 향이 좀 좋아가지고
이게 탄도 좀 섞었어야 되거든요. 이게 아마 탄 중에 고깃집 가면 제일 싸구려예요. 근데 이 탄이 향이 좋아요. 오히려 좋은 숯으로 올라갈수록 향이 잘 안 나거든요. 요거는 이제 지리산 참숯이거든요. 최고 등 제일 좋은 숯. 근데 요거는 향이 안 나요. 화력이 좋은 거예요? 네. 이게 뭐예요? 이게 저희 메인 우대갈비인데 제일 좋은 등급이거든요. 아, 이게 우대갈비예요? 네. 우대갈비는 고깃집들 보면 초벌 이렇게 해서 주시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향이 확실히 좋아지고, 그리고 다른 가게들은 생고기예요, 생고기. 근데 저희는 이제 양념이 좀 돼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양념고기가 숯불하고 만나면 향이 되게 극한으로 올라오거든요. 여기다 집까지 또 입혀야 되니까 네. 초벌해서 드리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불판이 숯불이 아니고 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숯불에서 주는 풍미를 못 느껴요. 그냥 나가면. 아, 맛있겠네요. 진짜 죽어요. 죽어요? 네. 그럼 먹으면 안 되겠는데요? 아니죠. 다시 태어나는 거죠. 냄새 한번 맡아보실래요? 네. 이게 판 위에 올라가면 간장이 흐물어지면서 향이 더 위로 올라오거든요. 간장 때문에 불향이 더 네, 진해진다는 거네요. 고기요? 네. 고기? 카메라 앞으로 숨. 밖에 연기가 자욱하네요. 일부러 이렇게 빼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한 종류네요. 음식은 냄새가 일단 나야 돼요. 지금 테이블마다 나가 있는 우삼겹은 각자 다 주문하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손님들 오시면 애들한테 주라고 시켜놓은 거예요. 다른 식당에 가가지고 서비스 나오면 묵사발이라든가 무침이라든가 뭐 이런 게 나가잖아요. 근데 별로 안 와닿거든요. 왜냐면 손님들도 어느 정도 계산이 쓰시니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손님들한테 와닿는 거. 고기 드시러 오셨으니까 고기로 드리는 거죠. 나가실 때 든든하게 먹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좋은 걸로 드리는 거지. 지금 이 포스기인가요? 네네네, 맞아요. 지금 혹시 매출도 한번 볼 수 있나요? 이 정도 142만 7천 원 나오고 지금 시간 12시 48분. 48분 만에 142만 원치 매출을 올린 거예요? 그쵸. 근데 고기 장사 힘들다 하잖아요. 힘들어야 돈 버는 거예요. 안 힘든데 돈 버는 건 없어요. 지금 몇 시까지 손님 받으시는 거예요? 요거는 2시까지만 받고요. 이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고기 먹으러 가야죠. 네. 여기 고기 맛이 좀 어떤가요? 담백하고 부드럽고 맛있어요. 육즙도 살아있고 다른 데서 먹는 것보다 좀 괜찮은데요. 여기 고기 맛이 좀 어떤가요? 처음에 이게 양념이 안 된 줄 알았는데 네. 입에 딱 넣을 때 양념 맛하고 수창이 딱 나면서 육즙이 딱 터져요. 원래 주로 오시는 건가요? 인터넷에서 보고 왔거든요. 밖에 불을 안 피워줘서 좀 아쉽네요. 저녁에는 피워주신다고 그래요. 손님 왜 그만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이분들까지만 아마 딱 들어오면 시간이 애매해지거든요. 저는 더 받고 싶죠. 근데 이제 애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파이팅 있게 일을 못해요. 지금 이제 점심시간 끝난 거예요? 네, 끝났어요. 지금까지는 얼마 정도 판 거예요? 저희 지금 210만 원 정도 팔았어요. 점심만 210만 원. 많이 팔았네요. 갑시다. 이 차는 뭐예요? 사장님 차예요? 벤츠인데요? 종류가 뭐죠? S클래스인데요. 97년도 거. 뒤에 저 차는 뭐예요? 저것도 제 차인데. 사장님 차예요? 네네. 이 차는 일부러 사신 거예요? 네네. 제가 옛날부터 사고 싶었던 차라 가지고 이거 말고 E클래스도 하나 있거든요. 네. 그건 동생이 타고 있고. 차가 그럼 세대인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다 같이 직원분들하고 가서 고기 먹고 들어서 좀 쉬다가 또 장사 시작하는 거네요? 네네. 몇 시까지 장사하시는 거예요? 보통 한 주말엔 8시 반 정도 되면 손님을 이제 그만 받아요. 대기하고 계신 분들까지만 받고. 그리고 이제 마감하고 헬스장으로 가서 또 씻고 네, 맞아요. 다음날 또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거네요? 네네네. 이렇게 다 같이 식사하시는 거예요? 네네.
다 드셨어요? 아, 예, 잘 먹었습니다. 주말에는 거의 매주 나가서 애들하고 먹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치면 또 저녁에 헬스장 가서 씻는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집에는 이제 월요일마다 가시는 거네요? 아니요, 집도 일단 지금은 안 가고 있어요. 또 돌아보면 할 게 많고 안에 보면은 사실 눈에 걸리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될 수 있으면 계속 이렇게 현장에 있고 싶어요. 나중에 좀 네. 사이즈가 커지더라도 현장에 있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사실. 그러면 나중에 프랜차이즈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사실 지금도 좀 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마음에 좀 들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진짜 준비가 된 건지 정말 열심히 할 건지, 어떻게 보면 그 간판 달고 가는 게 마트에서 뭐 사 먹는 것처럼 돈만 있으면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제 전부를 가지고 가는 거니까 좀 깐깐하게 좀 재고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또 사장님만의 다른 또 노하우 같은 것들 또 시청자분들한테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들이 또 좀 있을까요? 안목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일을 일단 아무 일이나 좀 많이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장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손님층들이 오잖아요, 가게로. 그런 것들을 미리 돈 안 들이고 거기서 경험을 쌓는 거죠. 남 밑에 들어가고 거기서 사람 응대하면서 스킬 같은 걸 배울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사람을 응대하다 보면은 그게 다 자기 걸로 돌아오거든요. 정말 이제 유명하신 분들, 네. 뭐 아니면 장사에 일가견 있으신 분들 대부분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정말 중요한 얘기들 안 해주시더라고요. 이건 약간 어떻게 보면 공식 같은 건데 1 더하기 1이 사람들 다 2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1 더하기 1은 절대 2가 아니거든요. 손님이 한 분 오시잖아요. 그분하고 앞에 오신 분하고 합치면 2분이잖아요. 제 눈에 보이는 거는. 네네. 근데 그 뒤에 몇 명이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몇 명을 데리고 올지 모르고 그 뒤에서 또 몇 명이 데리고 올지 모르는데 사람들은 그 앞에 있는 사람한테만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역으로 말하자면 서비스 같은 것도 이렇게 하나씩 나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눈앞에 있는 그냥 빼기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아끼고 점점 싼 거를 주는 거죠. 특히 요식업은 계산만으로 답이 나오는 그런 사업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수치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외식업 자체가 상향 편준화가 돼 있어가지고 아싸라게 주려면 진짜 와닿는 걸 줘야 되고. 아까 고기를 주듯이. 네, 그렇죠. 아니면 아예 주지를 말던가. 이래야 되는데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이런 거 주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차리는 2호점도 창업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갔던 거예요? 보증금 산천에 권리 600 줬고요. 앞으로 인테리어비 3천만 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3,600 정도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건 막말로 지금 당장에 부동산에 내놔도 제가 돈을 5천만 원 받고 나올 수 있는 물건이에요. 어디 가게 알아볼 때 일단 싼 것만 먼저 봐야 돼요. 싼 것만. 근데 싼 데 다 이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싼 거부터 봐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 안 드렸던 게 투자금이 이렇게 얼마가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보통 장사한다 그랬을 때 기준이 뭐 하루 10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월 한 1000만 원 이상 남는다, 뭐 이런 게 보통 대부분 다 자영업자들의 기준점이 돼 있거든요. 그 정도 되면 잘 번다는 쪽에 속하죠. 근데 이제 투자금이 예를 들어서 2억, 3억, 4억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그 사람 주머니에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똑같이 수익률이 올라가냐 이거죠. 10억 주고 가게 만들어서 한 달에 1억이 남아야 되는데 그게 계산법이 그게 맞아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투자 대비. 네, 물론 좋은 자리는 좋은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동네 가서 보면 간판들이 엄청나게 갈려요. 3년, 4년, 5년 이렇게 있는 가게는 없단 말이죠. 뭐 예를 들면 홍대 같은데 기본 2, 3억 그냥 깔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거 깔고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은 아무도 안 알려주고 단순히 그냥 수치로만 얘기를 해주는데 과연 2억 투자 대비 한 달에 얼마를 가져가냐를 놓고 봤을 때 저는 여기 만드는 게 막말로 3천만 원 들었는데 그러면 이 수익률 어떤 게 더 맞는 장사냐 이거죠. 투자 대비 수익률을 잘 생각해서 가게를 차려야 된다는 그렇죠, 그렇죠. 적어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2억, 3억 투자해갖고 한 달에 3천만 원 벌어도 안 부러워요. 3억이 묶였으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8천만 원 넣고 가게 하나 차려서 거기서 1천만 원 남는 게 이득이라는 거예요. 더 안전하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적은 돈으로 그 가게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시대에 맞춰갖고 다른 아이템에 맞춰가지고 또 다른 것도 하고 어쨌든 음식점 한 결로 가는 거면은 그런 식으로 여러 개 쪼개서 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귀엽네. 무슨 그림 그리는 거예요? 산타요. 크리스마스니까. 감귤 나무입니다. 아, 감귤나무. 여기 번호 2번이요. 2번이세요? 8번이요. 12번 있으실까요? 루틴이 계속 똑같네요. 그렇죠. 저 술밥이라고 다른 데들은 이게 조그맣게 나가는데 네. 저희는 좀 이렇게 좀 큼지막하게 나가거든요. 지금 웨이팅 몇 분까지 있는 거예요? 저희 지금 앞에 9팀 계세요. 아, 네. 여기 성함 연락처 적어주세요. 이제 10팀 된대요. 10팀? 이렇게 바쁘면 좀 어떤 기분인가요? 그냥 정신이 없어요. 어떤 마음으로 항상 일하세요? 손님을 계속 잡아야겠다는 마인드로. 손님을? 네. 저희 그냥 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다 대기 손님들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식사하고 나오신 것 같은데요. 아 그럼 식사하고 저렇게 마시멜로 구워 드시거나 이렇게 여기서 대기하다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어때요? 이렇게 사장님이 일어놓은 거 보니까. 사실 좀 꿈속에 있는 듯한 기분이 좀 들 때가 있어요. 특히 여기 또 불빛이 막 이러니까 네. 오늘 이렇게 좀 촬영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할 말이 되게 많았었는데 보시는 분들한테 좀 내용 전달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나름 좀 속이 시원해요 지금. 앞으로 다른 계획 같은 게 있나요? 일단 저는 각 동네마다 각 지역마다 롱런할 수 있는 가게를 만드는 게 꿈이고요. 그리고 그런 가게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께 좀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그거 하나로 열심히 달리고 있거든요. 왜냐면 삼겹살이라는 게 우대갈비도 그렇고 어쨌든 고기잖아요. 가장 친숙한 메뉴니까 사람들 옆에서 꾸준하게 사랑받으면서 있고 싶거든요. 자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실 경제고 뭐고 지금 다 안 좋잖아요.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늦어요. 그러니까 일단 행동에 옮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나 뭐 고깃집 관련해가지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또 제 가게다 생각하고 할 거니까 앞으로도 다 돈 많이 벌고 휴먼스토리 보시는 모든 분들 행복했으면 좋겠고. 고기나 이렇게 배워보고 싶은 분들은 어디로 연락드리면 되는 건가요? 그냥 저희 가게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 핸드폰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웬만하면 다 받거든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조칼국수 김승현 대표님, 제가 지금은 비록 뭐가 없지만 꼭 뛰어넘는 사람이 될 테니까 저는 몰라도 제 강화도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꼭 뛰어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휴먼스토리 파이팅! 파이팅!